PPI가 예상을 깨고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에 대한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PPI에 관한 소식은 저희 월걸부에서 이미 속보 방송으로 전해드린 바 있으니까요. PPI에 국한된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전 영상 꼭 찾아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물가 공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예상을 웃돈 CPI 그리고 예상을 또 웃돈 PPI를 전후해서 우리에게도 유명한 3명의 인물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주자, 레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입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의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서머스 총장은 이번에 PPI랑 CPI를 다 보고 이런 얘기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한 달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실수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CPI 같은 경우에 주거비가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 간주 임대료, 여러분 아시죠?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가상으로 데이터를 잡아서 이걸 CPI에 넣는 그런 메커니즘 말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집값에 연동이 됩니다. 이 간주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CPI로 보는 주거비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파월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슈퍼코어 CPI, 이게 크게 상승했다. 이거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거기에 주거비를 추가로 뺀 것을 뜻하죠. 이 슈퍼코어 CPI가 크게 상승했다. 그래서 인플레가 완만하게 2%로 내려간다는 가정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서머스 전 총장의 의견입니다. 또 한 명의 인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얘기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PPI 데이터를 보기 직전에 말을 한 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의 인플레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 지난 CPI 높았던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서머스가 얘기하는 대로 금리 인상까지 검토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스 총재는 올해 하반기에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를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하락할 거라는 전망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속도보다는 좀 느리게 하락할 것이다. 이 정도 견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연은 총재 얘기 한 명 더 가져왔습니다. 이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PPI까지 본 직후에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원론적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이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했을 때 벌어질 위험이 있다. 이건 인플레가 재발할 위험이겠죠? 이거를 경고하고, 하지만 이번 주 어떤 지표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전환할 때는 종종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로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전해드렸지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도표 중위값이 3번에 찍혀 있고 최근에 또 이 PPI가 발표되자마자 이 시장의 페드와치 전망도 3번에 수렴을 한 바 있죠. 지금은 다시 좀 4번도 확대가 됐지만 여튼 연준과 시장이 모처럼 금리 인하 3번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가 이것을 보고 매우 합리적인 기본선이다. 이렇게 정리 멘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PPI까지 본 데일리가 금리나 3번이면 괜찮은 것 같다. 연준과 시장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본 이 상황이 매우 적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3번 정도는 PPI가 나온 직후에도 3번 정도 금리 인하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보스틱 총재 그리고 며칠 전 카시카리 총재 얘기도 전해드렸지만 2번도 언급하는 거 봤을 때 진짜 안 해줘도 2번은 한다. 서머스처럼 금리 인상?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건 전혀 연준 머릿속에는 없다.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잡혀가는 것만큼은 인정을 한다. 연준은. 다만 그 속도가 시장의 기대만큼은 아니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걱정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난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닉 티밀하우스 월저널 기사가 쓴 기사인데 레이널 브레이너드 얘기를 전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분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재무부 차관을 지냈고 연준 부의장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맥락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티밀하우스 같은 기자가 이렇게 리드를 쓴 것은 기사 처음 이렇게 시작한 것은 다분히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산업 그리고 반도체 칩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지출 증대 노력 등에 힘입어서 경제가 큰 어떤 위축 없이 인플레이션 낮추기가 더 쉬워졌다. 소위 last mile
이런 것은 우려가 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급망 압박 지표가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인플레가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 예상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진전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결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결국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큰 틀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그 형제 법안,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정책에 의해서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약간의 억측 논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 인터뷰에 맥락이 녹아있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공급망이 개선이 됐다.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물가를 내리면서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그런 선순환 구도,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에는 이걸 위해서 쏟아붓는 어떤 재정, 이런 돈은 총 공급 곡선이 아니라 이 수요 곡선을 자극해가지고 경제가 들어갈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 맞거든요, 단기에는. 근데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트럼프에 대해 밀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혹은 떨어지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급망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돈을 써서 이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 그런 결과라는 논리를 구성하고, 이 논리로 올해 선거 전까지 돈을 풀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물가를 바라볼 때 참고는 해야 된다. 이런 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저널도 특집 기사 형태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가 의회 예산국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 드디어 국제에서 나오는 그 이자 비용이 국방비, 디펜스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자 비용 앞에는 이제는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만 남았다. 우울한 그런 그래프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빚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이자 비용도 늘고 있고, 그래서 월저널 이런 그래프도 하나 가져오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적정 수준을 추산해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5%를 향해 가더라. 이런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번 PPI 때문에 물가가 화제가 된 만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장기채가 급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이 5% 가는 시점이 35년으로 찍혀 있죠. 또 올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고 어디서 어떤 노이즈가 시장을 왜곡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채 수익률 저는 올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를 수도 물론 있죠.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이자를 덜 내려면 장기채 금리는 내려가야 좋은 거겠죠. 이거를 떠나서 어떤 게 정답일지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게다가 또 단기로 시장성을, 방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판단을 기회를 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월걸부 사랑, 텔레그램 가입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